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정보통신 일반에서 이번에는 정보전송회선에 대해서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전자, 정전 결합 등 정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회선에다가 영향을 주는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기적인 결합에 의해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회선에다가 그런 정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누화라고 하거든요. 누화라는 용어 외워두시고요. 자, 감쇄라는 것은 신호가 잘 가다가 감소했다가 나중에는 쇠퇴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쇠 이렇게 붙여서 감쇄라고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신호가 이렇게 가는데 나중에는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가 무지 가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쇠퇴하는 거죠. 요것이 감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왜곡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왜곡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왜곡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거짓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나는 이렇게 보냈는데 보내는 도중에 나중에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완전 다르게 가는 현상을 왜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정보통신 회선을 멀티포인트로 구성을 할 때 멀티포인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완전히 그림을 똑같이 기억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멀티는 여러 개죠. 여러 개의 포인트가 있다. 여러 개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의 시스템이. 그래서 컴퓨터가 여러 대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한데 멀티포인트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나중에 하나의 회선으로 이렇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멀티포인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구성할 때 특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회선 경비가 증가한다. 회선 경비라는 말은 회선을 우리가 구현을 할 때 경비가 증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증가한다라는 말인데 증가하는 거는 맞죠. 이렇게 회선을 여러 가지로 해야 되고 이것을 뭉쳐서 다시 또 하나로 보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회선에 대한 경비가 증가하는 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제어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다. 제어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다라는 거는 컨트롤하는 소프트웨어가 간단하다. 이 여러 개의 시스템에서 보내오는 신호를 우리가 이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전혀 충돌시키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이 하나의 회선을 공유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하는 개념, 컨트롤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다? 아니죠. 복잡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가 간단한 게 아니라 신경을 써서 잘 해줘야 되겠죠. 잘 질서 정연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적합하지 않은 건 2번 나고요. 그 다음에 포트 수가 증가한다. 포트 하나 둘 셋 포트 수가 증가한다. 맞는 말이고요. 당연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변복조기의 대수가 증가한다. 마찬가지 멀티포인트니까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니까 회선 경비 증가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포트 수 변복적인 대수가 증가하는 거 당연한 말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입니다. 다음 중 통신 신호 세기의 레벨을 나타내는 단위,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통신 신호 세기의 레벨을 나타내는 단위를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정답은 데시벨이 됩니다. 데시벨. 그래서 정답은 데시벨이 되고요. 통신 신호 세기의 레벨을 나타낸다. 그냥 외워주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두 번 출제가 됐네요. 자, 4번입니다. 위상이 일정하고 진폭이 0V와 5V 두 가지 변화, 이게 중요한 얘기죠. 자, 두 가지 변화라는 얘기는 두 가지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 위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것을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보호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BP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AUD 보호라는 게 있습니다. 자, BPS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신호예요. 데이터의 신호라는 것은 0과 1이 가는 신호입니다. 근데 보호라는 것은 신호는 신호인데 아날로그 신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우리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스템이 컴퓨터죠.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에서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이 통신 회선을 사용하는 거죠. 이 통신 회선을 통해서 쭉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낼 때 디지털을 어떤 변환 과정을 거쳐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이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통신 회선에서 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스템에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변환시키는 이 부분이 모뎀이라고 했습니다. 모뎀. 그래서 디지털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복조, 변복조기. 그래서 모뎀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변환시켜주는 이 시스템, 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아날로그로 바뀌어져 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연속적인 물리량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신 회선은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모뎀이 필요하고 모뎀을 통해서 바꿔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화라는 얘기는 신호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폭을 예로 들게요. 진폭이라는 것은 제가 키로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주파수 요거를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 정연파 하나를 주파수라고 하는데 여기 처음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이 처음 키 세로 부분 이 키를 진폭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작점부터 마지막 끝 지점까지 요거를 하나의 주파수 주기라고 하죠. 이 주기를 주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신호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키를 진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너비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끝이 나는지 이 부분을 주파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폭을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고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다시 예를 들겠습니다. 키를 기준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키 큰 놈이 있고 그 다음에 키 작은 놈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키가 큰 놈은 1로 인식을 하고 키가 작은 놈은 0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폭 편의 변조라는 거 여러분 앞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해서 1과 0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변화로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의 비트로 두 가지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의 비트로 두 가지 표현이 됩니다. 그 1비트 속에는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 건데요. 이것을 이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트 값이 0, 1, 0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BPS입니다. 이게 BPS고요. 자, 0, 1, 0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제 갑니다.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바뀌어서 가겠죠. 그러면 0을 요렇게 키가 작은 놈, 1을 키가 큰 놈, 그 다음에 다시 0이니까 키가 작은 놈, 요렇게 가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변화를 줘가지고 아날로그 신호로 변화를 줘가지고 신호가 이제 이동이 되는 거죠. 요렇게 변화해서 나중에 또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다시 컴퓨터 시스템에 가겠죠. 요렇게 해서 010이 가는 신호가 BPS 속도고요. 이 보호라는 것이 아날로그 신호가 가는 속도를 보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보호는 모뎀이 보내는 속도예요. 모뎀이 보내는 속도. 모뎀이 무슨 역할을 하죠? 지금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디지털 01010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아날로그로 이용 이렇게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라는 단위 자체가 아날로그 신호의 수를 말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수. 그래서 지금처럼 아날로그와 신호가 이런 식으로도 하나 가고 이런 식으로 하나 가고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 하나의 신호가 요런 표현을 하고 또 하나의 1이라는 게 요런 표현을 하고 또 하나의 0이라는 게 요런 표현을 하고 요런 식으로 표현이 한 신호마다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로 가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 BPS는 보호, 요렇게 BPS 자체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신호 하나하나가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보호는 아날로그 신호의 숫자를 말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의 숫자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1비트짜리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1비트짜리, 2비트짜리, 3비트짜리, 4비트짜리까지 있는데 자, 1비트짜리 먼저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비트 두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두 가지 표현. 그래서 0과 1을 표현을 하죠. 그것을 이제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위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변화로서 신호를 1200 보호로 줬다고 합니다. 1200 보호라는 것은 아날로그 신호가 1200가지가 같다는 얘기예요. 1200가지. 가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가지가 아니고 1200개가 아날로그 신호가 위용 하는 아날로그 신호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200개의 신호가 같는데 하나의 신호당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표현을 한다라고 했지만 하나의 신호가 0이 요런 키가 작은 신호를 만들고 1이 키가 큰 신호를 만들고 요런 식으로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가 가지는 아날로그 신호는 한 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키가 작거나 키가 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라는 것은 BPS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200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금방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천천히 제가 또 2비트짜리 또 천천히 설명 드릴게요. 자, 정답은 1200 보호구 1200 BPS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광 케이블이 일반 전화용 평형 케이블과 비교해서 이점이 아닌 것은 묻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에 대한 특징을 묻고 있네요. 자, 광 케이블, 광자. 자, 그 회원님들 이름 보시면 광자 이름 들어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광은 빛광자죠, 빛광자. 그래서 빛을 이용한 그런 그 케이블을 광섬유 케이블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안에 빛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자, 빛을 이용하는데 빛이라는 단어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빛의 전반사입니다. 전반사. 뒤에서 문제 또 나오는데요. 전반사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안에 케이블 안에서 그 안에 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저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로 빛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서 나중에 하나로 이렇게 탁 나가는 거거든요. 신호가 하나가 탁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반사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반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문제 나옵니다. 뒤에 또. 자, 그래서 광 케이블이 일반 전화용 평형 케이블과 비교해서 이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점 한번 볼까요? 자, 가부터 보겠습니다. 정보 전송의 용량이 커가지고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호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거 광섬유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블 간의 누화는 무시될 수 있을 정도이다. 자, 누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 간섭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대역폭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화는 무시될 수 있을 정도고요. 누화 현상 그런 거는 무시해도 된다.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파수에 따른 신호 감쇄는 쇠퇴한다 그랬죠. 쇠퇴. 그 다음에 전송 지연의 변화가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송 지연이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광 케이블은 주파수가 아까 방금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높은 대역폭을 사용합니다. 높은 부분의 대역폭을. 그래서 신호 감쇄나 전송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없고요. 별로 없고 장거리 전송이나 광대역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호 감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통신 신호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 광이니까 빛이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래서 빛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빠르다라고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의 전달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한 순서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회로를 일단 연결한다라는 말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회로라는 거는 일단 물리적인 연결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연결.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선을 연결했다. 선을 전송선로 아니면 선 자체, 줄을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빨랫줄을 이 기둥에다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묶는 자체가 이건 빨랫줄입니다. 이런 빨랫줄 사용 안 하잖아요. 예전에 사용했지만 요즘은 건조대 사용하잖아요. 자, 빨랫줄을 일단은 먼저 묶어요. 먼저 묶어가지고 이런 단계가 먼저 물리적 연결이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연결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링크 확립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링크 확립은 이제 적절하게 이 전송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 상태가 되어야지만 링크가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빨랫줄을 예로 드니까 이거는 여기서 여기 정보 전송하는 게 아니니까 비유가 조금 좀 그런데 먼저 빨랫줄을 먼저 이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 빨랫줄이 팽팽하게 하게끔 확실하게 빨래가 널릴 수 있도록
팽팽하게 이거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링크 확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링크 확립. 그래서 전송 가능 상태가 되는지 전송 가능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링크 확립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달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전달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요.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링크를 단절하는 거죠. 요렇게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회로가 이제 끊기는 겁니다. 회로 끊기는 거는 이제 빨랫줄을 자르는 거죠. 정답은 가가 됩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가가 되고요. 7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600보이면, 자, 보호라는 거 또 나왔습니다. 이제 짜증나죠, 보호. 보호라는 거 1600이면 트리비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BPS가 얼마나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아까 1비트짜리는 0, 1, 0이 간다면, 0은 키 작은 놈, 그 다음에 1은 키 큰 놈, 그 다음에 다시 0은 키 작은 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날로그 신호가 하나, 둘, 셋, 아날로그 신호가 3개가 들어갔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의 개수를 보호로 표현을 했으니까 3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BPS는 보호, 요렇게 됐죠. BPS가 보호라는 거 같다라는 얘기 됐었죠.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정보통신 일반이 풀이해야 되는 문제는 많고 출제되는 횟수는 적고,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말이 빠르면서 말이 조금 이렇게 버벅대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자, 010이 들어갔으니까 신호가 3개가 들어갔는데 3개의 단위가 BPS죠. 그래서 3BPS고 아날로그 신호, 여기는 BPS 디지털이고요. 여기는 아날로그죠. 그래서 디지털을 BPS로 표현을 했고 아날로그를 보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신호는 아날로그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아날로그 개수를 말합니다. 신호의 개수. 그래서 신호가 하나, 둘, 3개 들어왔죠. 하나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대신 하나의 비트는 2개를 표현하죠. 2개를. 그래서 뚱뚱한 놈, 뚱뚱한 게 아니죠. 키가 큰 놈, 키가 작은 놈. 나중에 뭐 주파수를 또 변동시키면 뚱뚱한 놈, 뭐 날씬한 놈,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1비트가 요런 놈을 표현할 수도 있고 요런 놈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이 위상이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1비트가 이제 요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은 아날로그 신호가 요렇게 짧은 놈과 큰 놈, 요렇게 또 짧은 놈,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간다라는 거. 그래서 보호 신호가 3개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비트 볼게요. 2비트를 보겠습니다. 2비트는 0101이 같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BPS는 4BPS가 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 2비트란 얘기는 2비트가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의 신호. 자, 아까는 1비트가 하나의 신호였죠. 2비트가 하나의 신호예요. 그래서 01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주고 또 01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주고, 자, 01 똑같은 신호니까 제가 지금 헷갈리니까 다시 고칠게요. 01, 11로 하겠습니다. 자, 2비트는요.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총 가지수는 4가지로 표현이 되죠. 4가지 표현. 그래서 이거를 4위상이라고 합니다. 4위상. 4가지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아까는 2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키가 작은 놈, 키가 큰 놈. 그런데 이번에는 뭐냐 하면 키가 4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00은 키가 아주 큰 놈, 제일 큰 놈. 그 다음에 01은 키가 그 다음 큰 놈. 그 다음에 10은 키가 그 다음 큰 놈. 11은 완전히 키가 막 땅바닥에 붙은 놈. 이렇게 해서 4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01은 지금 요 중간 좀 큰 놈이죠.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11이 들어왔으니까 11은 완전히 땅에 붙은 놈이죠. 그래서 완전히 뭐 이렇게 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0, 1을 표현하고 요거는 1, 1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2개의 비트가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날로그 신호가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니까 2보가 됩니다. 2보.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의 단위가 2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2보는 모두 4비트죠. 그래서 이 2보라는 보호에다가 2배를 해줘야 BPS가 되는 겁니다. 보호에다가 2배를 해줘야 BPS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비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3비트를 나타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우개를 거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제가 지우개를 사용을 해서 지우고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자, 지우개 정말 깜찍하죠? 자, 깜찍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는 트리비트로 이제 신호를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조금 예쁘게 적으면 여러분들 이해가 훨씬 더 좋을 텐데, 제가 늘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적을까? 그런데 이제 이
펜을 사용을 하니까 너무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흑판을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천천히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볼펜으로 가서 자, 이번에는 3비트입니다. 3비트. 자, 3비트죠. 3비트를 이제 보냅니다. 3비트를 보내는 게 아니라 3비트가 하나의 신호죠. 3비트가 하나의 신호. 이 방식이 트리비트입니다. 트리비트. 트리비트라는 용어도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3개의 비트가 하나의 신호로 나타내는데요. 자, 3개의 비트는 총 2의 3승이니까 8가지가 총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000, 001, 010, 011, 100, 101, 110, 그 다음에 111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쭉 나가면 8개가 나오거든요. 8개가 나오는데 자, 이 8가지들을 다 다른 신호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3비트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기 때문에 8가지가 다 모두 다른 신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호로. 그래서 키가 그러면 8가지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으로 우리가 키를 구분을 할게요. 키를 우리가 기준으로 진폭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신호를 변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키가 1번째로 큰 놈, 키가 2번째로 큰 놈, 키가 3번째로 큰 놈.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00, 000, 111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렇게 신호가 가면 요거는 BPS죠. BPS. BPS. 이제 디지털 신호가 요렇게 흘러갑니다. 요렇게 가면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변경을 시키는데 3비트를 하나의 신호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3비트 100이 하나의 신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신호 100은 5번째로 키가 커야 돼요. 5번째 어떻게 나타냈죠? 요렇게 나타낼게요. 요렇게 나타내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낸 겁니다. 요것이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000을 또 나타내야 돼요. 000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최고 큰 놈이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최고 크게 하겠습니다. 그냥 최고 크게 요렇게 하나의 신호를 나타냈습니다. 요게 하나의 신호. 그 다음에 또 요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111은 지금 그냥 편의상 8번이니까 그냥 키가 제일 작은 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키가 제일 요렇게 작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호 하나 돌았고요. 신호 2개 돌았고요. 신호 3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의 개수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3비트를 하나의 신호로 나타낸다 그랬으니까 3개의 신호가 되었고 이것은 3보호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비트는 339죠. 9개의 비트를 3보호라고 보호의 단위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3보호에서 3을 곱해야 비트 수 9비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3비트 3비트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3을 곱해줘야만 9개의 비트 결론은 BPS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BPS의 단위. 그래서 이 3보호는 하나의 신호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개의 신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3개의 신호당 하나의 신호당 3개 비트씩 있다 그랬잖아요. 3비트니까. 그래서 3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3비트 자체가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BPS에다가 3비트를 곱해줘야 돼요. 이 3비트를. 이렇게 해야 전체적인 아니죠. 이게 BPS가 아니고 보호죠. 보호에서 이제 3을 곱해줘야지만 BPS가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600이라 그랬죠? 1600에서 3을 곱해요. 그러면 48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전송 선로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외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그 선로가 어느 것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랑 똑같네요. 자, 외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거는요. 광섬유예요. 광섬유. 자, 이거는 외워두십시오. 동축보다 더 좋은 게 광섬유였죠. 자, 광섬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까 전반사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사. 전반적으로 다 반사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되는 거. 그게 전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 유도나 뭐 전자 유도 뭐 이런 유도 같은 그 단어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향이 별로 안 받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잡음도 없고요. 누화도 없습니다. 자, 지금 필기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글씨를 제가 예쁘게 적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좀 크게 적고 막 이렇게 성질이 좀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었는데 영향이 없고요. 잡음도 없고요. 누화도 별로 없다.
아주 좋다. 광섬유라는 거 외워두시고요. 자, 9번입니다. 자, 50보 통신 속도로 송신하는데 1초간 송신되는 최단 펄스의 수는, 펄스는 그냥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호인데, 자, 50보라는 것은 신호의 개수라고 그랬죠. 신호의 개수. 그래서 신호의 개수가 50개가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50개가. 신호가 50개. 50개의 신호가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속도로 송신할 경우에는 1초간에 송신되는 최단 펄스의 수는 50개가 됩니다. 50개. 그래서 BPS는 보호. 이 1초 동안에 표현되는 거는 BPS라는 단위를 쓰고요. 이 50보 통신 속도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호라는 것은 50개의 신호의 개수를, 50개를 신호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보호와 BPS는 같게 되는 거죠. 최단 펄스는 최단으로 보냈다 그랬으니까 50개가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전송 속도의 표준 기본 단위는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비트 퍼 세컨드, BPS가 됩니다. 이거는 데이터 통신 0과 1이 갈 때 BPS를 쓰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C는 뭐라 그랬죠? BAUD, 보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날로그.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사위상 변조를 해서, 사위상 변조라고 합니다. 사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 1비트로 이제 했는 거, 그 다음에 2비트로 했는 거, 그 다음에 3비트로 했는 거, 4비트로 했는 거, 이렇게 나왔는데, 사위상이라는 말 때문에 4비트로 표현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위상은 4가지 표현을 말합니다. 4가지 표현. 그래서 4가지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2가지 비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시 설명드리면, 00은 키가 제일 큰 놈, 그냥 쉽게 가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01은 키가 중간쯤 큰 놈, 그 다음에 10은 그냥 키가 좀 작은 놈, 그 다음에 11은 완전히 땅바닥, 이렇게 해서 4가지를 표현했죠. 이렇게 했는데 전송 속도가 60보라고 합니다. 60보. 그러면 4가지 위상이라고 했으니까 2비트로 표현을 했으니까 2비트를 하나의 신호를 했잖아요. 2비트를 하나의 신호로 했죠. 그래서 2비트를 하나의 신호를 했기 때문에 60보라는 얘기는 60개의 신호를 받았다는 얘기죠. 60개의 신호를 받았는데 60개 신호 중에서 한 개 신호당 2개 비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신호마다 다 2개의 비트씩 가지고 있으니까 60개에서 2를 곱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비트 수가 나오는 거죠. 모든 비트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6, 22, 120 BPS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빛을 이용해서 빛만 나오면 무조건 광 케이블입니다. 이건 뭐 풀 필요도 없는 문제죠. 자, 13번입니다. 양쪽 방향으로 동시에 전송이 전송이 된다고 합니다. 자, 라디오 같은 거는 단방향이죠, 단방향. 단방향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듣는 거죠, 그냥. 예, 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이중통신이 나오는데, 이중통신에서 또 반이중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한 전이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건데요. 반이중이라는 것은 동시는 불가능해요. 동시는 불가능한 거. 어떤 거? 무전기. 저는 무전기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그 산에 뭐 이렇게, 높은 산 올라갈 때 이렇게 무전기 해갖고 암벽 타는 것도 그렇고 뭐 무전기 사용하잖아요. 근데 무전기는요, 동시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A가 말할 때는 B가 말 못하고요, B가 말할 때는 A가 말 못하고요. 오바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그만두겠으니까 네가 말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바라는 말 쓰잖아요. 오바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A가 말할 때는 B가 말할 수 없고 B가 말할 때는 A가 말할 수 없고, 이것이 반이중입니다. 반이중. 자, 완전한 이중이 아니고 반 정도의 의미를 이중으로 가진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전이중, 완전하게 이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시가 가능합니다. 동시. 그래서 우리 전화 통화할 때, 자, 상대방이 말할 때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냥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서로 말을 하면 통신은 됩니다.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에는 반이중과 전이중으로 2개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동시에 전송이 되는 거는 전이중입니다. 풀이라는 단어, 완전하다, 꽉 찼다 이런 개념이죠. 완전한 개념 전이중입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전이중입니다. 14번입니다.
통신 속도를 향상시키려면은 주파수 대역폭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 자, 대역폭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역폭은요, 폭, 너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역폭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강을 예를 들 때 조그만 시냇물에 흐르는 물의 양, 그 다음에 완전히 큰 한강 같은 거, 완전히 큰 강, 여기서 흐르는 양, 어떤 게 더 큽니까? 당연히 한강이 더 크죠. 폭이 넓으니까. 그래서 대역폭을 넓힐수록 전송시키는 데이터 양은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요. 자, 가부터 볼까요? 전송 주파수 대역폭이 좀 더 좁아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전송 속도와 주파수 대역폭은 전혀 관계가 없다. 자, 다. 주파수 대역폭이 진폭과 진동시간에 비례해야 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진폭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진폭, 대역폭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에 비례해야 된다. 시간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송 주파수 대역폭이 커져야 된다. 자, 이 말인데 정답은 주파수 대역폭이 커져야 된다. 이 말이고요. 대역폭이 진폭과 진동 시간에 비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겠네. 진동 시간은 시간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시간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는 좀 좁은 개념이니까 더 많이 걸리겠죠. 전송하는데. 그래서 정답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호 속도가 4600입니다. D비트를 사용하는 경우. 자, D비트라는 단어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1비트로 하는 거는 두 가지 표현을 했으니까 2 위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을 1비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이 2위상 0과 1, 키 큰 놈, 키 작은 놈 두 가지 표현된다라는 거 2위상이라고 우리가 말했고요. 자, 앞에서 또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또 돌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비트입니다. 2비트로 간다는 얘기는 총 경우의 수가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4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다 다르게 해준 거였죠. 이것을 D비트라고 합니다. D비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비트가 있어요. 3비트는 3개의 비트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2의 3승이니까 8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8위상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D비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트리비트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4비트로 이 말은 1비트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고 2비트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고 3비트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고 4비트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제 표현이 8가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비트라는 것은 2의 4승이니까 16가지의 위상, 16가지의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6가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키를 16단계로 또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6 위상은 쿼드비트 요렇게 씁니다. 쿼드비트 요거 Q입니다. 쿼드비트 요렇게 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D비트를 문제로 냈네요. 그래서 D비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몇 비트가 되는가 이 말이었는데 자, 보호는 신호의 아날로그 신호의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0, 1, 00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거는 BPS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바꿔서 보내야 되니까 아날로그로 바뀌면 이 두 개를 하나의 신호로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2비트를 하나의 신호로 나타낸다. D비트 방식으로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01, 00 그래서 총 가지수는 00, 01, 10, 11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 단어로 키를 좀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 01은 두 번째로 키가 큰 놈을 뭐 선택해야 되겠죠? 뭐 요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10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신호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호가 2개 비트를 하니까 신호 1개, 요거는 신호 2개. 그래서 2개 신호니까 2개의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보호가 되는 것은 전체 4비트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에서 2를 곱해줘야지만 각 신호가 몇 비트로 구성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만 알면 다 이제 상관이 없어요. 자, 각 신호가 몇 개 비트로 구성됩니까? 이거는 2개 비트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를 그냥 곱해주면 돼요. 보호에다가. 신호의 개수에다가. 그래서 한 신호마다 2개씩 이루어져 있죠. 2개 비트씩. 그래서 두 보호에다가 2를 곱하면 전체 비트 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600 보호입니다.
4600 보호인데 4600개의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데 그 아날로그 신호가 각각 몇 개로 표현된다 그래요? 2비트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래서 2를 곱하면 전체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비트 수. 이렇게 하면 전체 비트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600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되나요? 제가 지금 또 산수가 안 되네요. 9600 아니다. 4600 천천히 합시다. 4600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6, 22, 4, 28, 92, 9200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9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주파수 대역폭과 통신과의 관계는 뭐 아까 나눈 얘기네요. 대역폭, 강폭, 폭, 너비. 자, 더 넓으면 넓을수록 고속도로의 차선 뭐 그거 마찬가지죠. 중앙에 있고 여러 대가 다닐 수 있는 이런 길이 더 많다면 폭이 넓다면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2차선은 차 2대밖에 못 가잖아요. 차 2대밖에 못 가고 이거는 막 여러 대가 동시에 가는 거니까 폭이 넓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례한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광통신 케이블의 전송 방식은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하는가? 아까 나온다고 했는데요. 전 반사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이 하나의 그 신호가 들어가면 이 신호가 막 마구제비로 전송이 됩니다. 마구제비로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막 돼서 나중에 나가는 쪽에서 하나로 쭉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쭉 나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되는 성질 전 반사라는 거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두 개의 지점 사이에 정보를 보내거나 받을 수는 있으나, 보내고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동시는 안 된다. 동시는 안 된다라는 거. 동시에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어떤 거 있습니까? 완전하게 동시는 안 된다. 완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완전한 거는 풀의 의미였어요. 완전하다, 꽉 찼다. 이게 풀의 의미고, 이제는 반 정도만 내가, 동시는 안 되지만, 네가 준 곳에서 받고 요거는 가능한데 둘 다 서로 동시에는 안 된다. 그치만 내가 줄 때 너는 못 보내고 네가 줄 때는 내가 못 보낸다. 이게 무전기였죠. 무전기 중요합니다. 자, 무전기라는 것이 이제 반이중이었죠. 반이중. 그래서 반이중은 하프라는 것은 절반의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하프 듀플렉스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신호 속도가 2400이면서 쿼트 비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그 3비트 나왔는데 이제는 쿼드 비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4비트를 하나의 신호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의 신호로. 4비트가 하나의 신호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4비트로 나타낼 수 있는 표현수가 어떤 거? 2의 4승이죠. 그러면 총 16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키를 16가지로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류를. 그래서 0000, 0001, 0010, 0011, 0100, 0101, 0111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총 몇 가지라고요? 16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6가지 하나하나마다 표현하는 아날로그에 표현되는 그 키를 표현하는 게 다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0과 1이면 0은 키 큰 놈, 1은 키 작은 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16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호가 4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의미만 아시면 계산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코드 비트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신호가 4개로 이렇게 하나의 신호가 요렇게 제일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뭐 이렇게 된 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16개가 나오겠죠. 근데 이 0000 4개의 비트가 하나의 신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비트가 하나의 신호를 표현하니까 전체 신호의 개수는 2400개죠. 이 2400개에서 하나의 신호당 가지고 있는 비트 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2400 곱하기 4는 4, 4, 16, 4, 2, 8, 9600이 되겠네요. 자, 96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정보통신 신호의 전송이 양쪽에서 가능하나 동시 전송은 불가능하고 아까 나왔던 문제 똑같습니다. 이제 지겹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송이 교대로 이루어지는 거. 교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무전기였습니다. 무전기는 반이중 통신 방식이었죠. 하프 듀플렉스라고 하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완전하게 이중화로 되는 거는 풀.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방향 라디오 같은 거였죠. 단방향은 심플 어쩌고저쩌고 나올 겁니다. 자, 풀, 심플, 하프 단어도 좀 외워두시고요. 교대로 이루어지는 거 무전기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완전 이동하는 거는 전화기. 우리가 서로 얘기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무전기는 동시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보 전송 회선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